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어서 대손에 대해서 갑시다. 대손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대손은 진짜 우리 회계를 때려치지 않는 이상 평생 따라다닙니다. 대손. 큰 손은 아니죠. 그죠? 대손이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과목, 없는 과목은 뭐다냐? 대손이라는 말 자체가 채권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 떼이는 거잖아요. 받으러움이나 외상매출금은 물론이고 대여금이나 미수금도 채권이에요. 근데 선수금은 부채잖아요. 부채 갚을 거. 대손이라는 말 자체가 채권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는 거, 받을 돈을 떼이는 겁니다. 당연히 답이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다. 자산의 차감 항목인데 지금도 부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환장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에서 봤어. 대손 충당금 뭐라고? 부채. 환장하시거든요. 이게 어디 부채? 진짜 옛날 30년 전도 아니고 옛날에는 부채성 충당금 막 이런 넘어가요. 어쨌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매출 채권에서 차감해야 될 성격을 가진 평가 계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재무상태표 또는 재무상태표 등에 만약에 매출 채권이 매체라고 쓸게요. 매출 채권이 100억이 있다. 근데 대변 쪽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2억이 있다. 그럼 우리는 알아서 이 회사는 매출 채권 100억이 장부에 남아 있는데, 즉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처리했구나. 결론은 누가 봐도 이제 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누가 봐도 회수 가능한 채권은 98억이구나. 실현 가능한 채권은 98억이구나. 그래서 이거 뺀 금액을 매출 채권에서 충당금 뺀 금액을 우리는 장부 금액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순 매출 채권, 순수한 매출 채권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실현 가능한 금액,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치라고도 한다라고 이론 강의 시간에 계속 용어 설명 썼지요. 이론 강의 들으러 오세요. 이론 강의 카페로 오세요. 자, 27번.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다른 말로 대손을 예상하다. 대손을 예상하다 또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결산 때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아무 말도 없다. 그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죠. 자, 근데 만약에 대손 예상액이 더 많아. 즉 만약에 100원을 예상해야 되는데 충당금 30원 있어. 추가로 70원을 더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설정하는 분계를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근데 똑같으면 즉 100원을 예상해서 충당금을 100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100원이 있어. 그럼 가만 냅두면 되잖아. 결론은 분개하지 말아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100원 있잖아요. 이게 답이고, 만약에 충당금이 더 많아. 예상이익이 100원인데 이미 130원이 있대. 그럼 중요한 건 이게 100억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이고 충당금 설정하는 금액이 만약 2%야. 그럼 2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래 3억이 있었대. 그러면은 3억 필요 없어. 2억만 있으면 되니까 1억을 줄여. 그럼 대변에 있던 충당금을 차변으로 없애주고 충당금을 없애주는 걸 환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전산회계에서 우리 대손상가비는 우리 실기할 때 판관비 800번대고 얘는 환입은 판관비의 마이너스 항목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요것도 실기에서 800번대. 얘도 800번대. 800번대에서 까는 거예요. 이 분계를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못하냐 막 이러고 있으면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이론 강의. 제 교재에 이거 똑같은 예제도 있죠. 뭐 XX가 아니라 숫자로 예를 들었지만 거의 똑같은 예제가 있으니까 기본서만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28. 분계 올바른 거. 거래처가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충당금이 있대. 그럼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없애주는 건 당연한 얘기고 자산 감소. 그리고 중요한 건 충당금 있으면 충당금이 3만 원 있었대. 그럼 충당금 먼저 까야죠. 대손 충당금은 원래 머릿속에 항상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은 차변이고 대손 충당금은 원래가 대변 요소.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이니까 반대쪽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거지. 그럼 충당금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없애주는 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 근데 3만 원 있었으니까 3만 원 와야지. 그럼 2번이 정답. 그럼 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한 금액은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이건 뭐 그냥 이런 거 해설이나 답 없이도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문제. 자,
주 땡땡은 채권 잔액의 2%, 실기에서는 보통 1%고 이론에서는 보통 2%입니다. 어쨌든 세법에서는 1%예요. 충당금 설정한다. 다른 말로 대손을 예상한다. 대손을 추정한다. 추산한다. 뭐 이렇게 어퍼치나 매치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거죠. 이때 X2년 말 기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그랬죠. 자, 1월 1일 충당금이 100만 원이고 5월 달에 대손 발생해서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분계 몇 번이야? 28번 분계가 대손이 되면 충당금으로 메꿔주잖아요. 그럼 충당금으로 메꿔줘. 그럼 충당금이 이만큼 30만 원 없어지니까 잔액은 70만 원이죠. 그리고 기말 잔액, 채권 잔액이 2억입니다. 9자리까지 한눈에 읽으면 참 좋죠. 2억입니다. 근데 2억의 2억의 2%면 얼마야? 400만 원을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돼. 근데 충당금이 70만 원이 있어. 그럼 결국은 33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됩니다. 됐죠? 왜 앞에서 다른 문제지만 충당금 계정 구조를 그려드린 적이 있죠. 대손 충당금 계정 구조를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 대변이 증가, 자변이 감소. 그래서 기초 잔액은 대변, 기말 잔액은 차변, 그리고 대변의 추가 설정액이 온다고 그랬죠. 대변의 추가 설정액이 오고 차변의 대손이 발생하는 거, 대손이 발생하는 게 차변이다라고 그려드린 적 있죠. 한 번 듣고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듣고 여러분도 그려보고. 이때 추가 설정이라고도 내용은 추가 설정인데 결론적으로 상대 과목이 대손상각비니까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다.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억나시나? 이 기말 잔액은 단기말 대손 추산액입니다.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에요. 아까 앞에서 왜 기말 매출 채권의 1%, 기말 매출 채권 X 1%가 11,000원, 그 역산해서 110만 원, 뭐 이런 거 했었죠. 이거 계정구조. 이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진짜 어렵다. 그러면 추가 설정이 있으면 반대로 환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추가 설정이거나 환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반대쪽에 온다는 얘기고, 대손 발생하면 차변인데 만약에 대손됐던 게 회수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했다. 그럼 대변에 올 수도 있어요. 추가 설정과 환입도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 계정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위에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 때 기초 충당금이 100이 있었고 대손 발생이 30이 있었고, 그리고 기말 매출 채권의 2% 2는 400이 기말 설정액입니다. 추가 설정, 기말 잔액. 매출 채권이 2%니까 기말 채권이 2%예요. 그럼 추가 설정이 얼마냐 이거지. 차빈 430, 100. 그럼 330이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냥 봐도 풀린다. 그렇게 풀면 되지. 근데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이거죠. 자, 이 문제도 똑같아요. 기말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금액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지, 이거. 기말 대손상각비로 구할 금액이 얼마냐 묻든 여기 추가 설정 물어봤잖아요. 추가 설정에 묻든 결론적으로 문제는 같은 성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보세요. 기말 기초 매출 채권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 20만 원이다. 거래처 파산으로 8만 원 회수불능 대손됐다. 그리고 기말 충당금은 15만 원이다. 보충법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가 다 보충법이죠. 그럼 이런 것도 계정을 그리자면 그 기초 잔액이 20만 원 대변, 회수불능 대손 발생 차변, 그 다음에 기말 채권에 대한 충당금 기말 잔액 15만 원. 그리고 요게 얼마냐? 이 문제랑 같은 거니까 위에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23, 3, 21이니까 답은 3만 원, 3만 원 요거죠. 그러니까 위에 문제나 밑에 문제나 지금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근데 이 계정 구조, 계정을 평상시 잘 안 그리는 사람은 아직도 어렵죠. 근데 계정 그리는 걸 열심히 따라 하셔야 돼. 계정 그리는 걸 자꾸 따라 하셔야 돼. 만 단위 하는 거 돈 100만 원 내고 배우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 T계정 구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거를 잘 안 합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분계를 한다든가 공식처럼 써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효과적일 수는 없어요. 오로지 분계에서만 하는 게 분계와 전기인데 그 전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한다? 그럼 회계하고 자꾸 멀어지겠다는 얘기죠. 나 회계하고 안 친해도 돼.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회계랑 조금이라도 친하게 하려면 자꾸 이걸 하셔야 돼요. 아셨죠?
계정 그리는 걸 자꾸 피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려보세요. 조금만 하시면 돼. 한 번 하고 까먹고, 두 번 하고 까먹고, 한 세 번 하고 까먹을래도 그 다음은 안 까먹어질걸요. 자꾸 해보세요. 또 저희 카페 오시면 학습 자료실에 어딘가 막 뒤져보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T 계정 구조, 죽기 T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것도 있고요. 물론 교재에 다 써 있고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아마 적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예, 넘어가요. 다음. 이거 30. 이건 끝나가네 이제.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 기출문제들이 남았잖아요. 자, 갑니다. 이건 또 뭐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상가비. 지금 똑같은 문제죠. 지금 세 번째 같은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손충당 계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19년 1월 1일 현재 충당금이 15, 기초잔액 15. 그리고 5월 달에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불능됐다. 대손 발생 차변. 그리고 기말 매출 채권 750만 원에 1% 설정하는 게 기말 잔액이죠. 750에 1%니까 7만 5천 원. 이지로네. 그럼 차변합계가 이지로. 차변합계가 27만 5천 원, 27만 5천. 이지로니까 여기 15 빼면 12.5죠. 12.5 어디 갔네? 여기 있네. 됐죠? 재밌죠? 알고 보면 재밌는 거란 게요. 알고 보면 재밌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밑에는 또 뭐냐? 이것도 그런데? 물어본 게 X12년 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이 얼마냐인데 위에서 물어본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가비가 얼마냐 같은 문제잖아요. 충당금 계정 구조 그리면 똑같죠. 또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의 1%, 여기서도 1% 똑같죠. 전년도 회수불능채권은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충당 계정 그려봅시다. 1월 1일 기초잖아요. 기초가 120만원. 그 다음 7월 달에 회수불능 대손 발생했대 20만원 차변. 또 기말 매출 채권이 2억인데 1% 설정하니까 2억의 1%, 2억의 1%를 곱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지? 그럼 차변합계 220, 그럼 대변합계는 120이니까 빼면은 100이죠. 100만 원만큼 추가 설정, 100만 원만큼 대손상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아까 처음에 분계도 해드렸잖아요. 대손 발생할 때 분계와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분계에 의해서 충당금이 대변에 오는지 차변에 오는지 이런 설명 드렸죠. 이거 대손 발생이나 이거 대손 설정할 때 분계, 기초잔액, 기말잔액. 이때 기말잔액은 기말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률을 곱한 금액. 다른 말로 단기말 추산액. 앞에서 써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써드릴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자꾸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마지막 문제 같죠? 예, 교재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인데 매출채권 잔액이 50만 원이고 충당금은 4천 원이고 대손예상은 매출채권의 2%입니다. 자, 매출채권이 50만 원이고 충당금의 2% 설정하면 충당금은 얼마? 50 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니 충당금 잔액이 4천 원 있었네? 그럼 6천 원을 추가 설정하는 거지. 추가 설정할 때 분계는 차변의 대손상가비 6,000원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충 6,000원. 이건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가비가 얼마냐 이럴 땐 이거지만 재무상태표는 그냥 기말 매출 채권의 2%인 만원. 그래서 회수 가능한 채권 순실현 가능액은 49만 원. 아까 써드렸죠. 이걸 장부금액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순실현 가치라고도 하고 순 매출 채권이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만원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 또는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가비 물어봤으면 6,000원이에요. 됐죠? 그 재무상 물어보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건 다 했어요. 자, 교재에 있는 건 다 했는데 문제는 다음 파트 재고자산이고, 자 이제 2000년 이후에 관련된 문제 한번 찾아봅시다. 채권 채무와 대손까지.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 잘라서 채권 채무가 2개요. 자 이제 채권 채무 관련된 문제 107회. 107회면 가장 최근 거죠. 촬영일 기준, 오늘 기준 아직 108회 안 봤거든요. 지금 108회 원서 접수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카페에 오늘 공지 올려드릴 거예요. 미리 너무 오래 일찍 하면 또 까먹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니까 내일 밤 12시니까 지금 얼른 지금이 5월 1일이거든요. 5월 1일 아침에 찍고 있어요. 넘어가요. 자, 유튜브를 안 하다 하니까 회원도 얼마 안 되지만 구독자가 많아지고 하면 때가 되면 라이브도 할지도 몰라요.
넘어가요. 일반적 상거래 상품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상품 매매에서 발생했고 아직 받지 못한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계정 과목 이건 뭐 당연히 외상매출금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 상거래 자체를 상품 매매로 해석하다고 그랬죠. 상품 매매. 만약에 상품 매매가 아니면 미수금이었겠죠. 자, 두 번째. 이 번호 넘버링 27번, 1번 이런 건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요건 번호가 자동 부여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기능 꺼버렸으면 좋겠어. 저같이 옛날 사람은 되게 불편해요. 특히 이렇게 편집했었을 때는 막 자동으로 막 붙어오니까 넘어가요. 혹시 그런 거 아예 안 오게 하는 거 일일이 문제 하나하나 확인하기 전에는 자동으로 안 오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옛날 사람이라 제가 워드를 배우기로 했나 무슨 컴퓨터 저는 옛날 포트란 코블 이런 걸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인터넷도 잘 모르고 유튜브도 잘 몰라요. 이해하세요 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되게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해도 저는 어려운 거 또는 회계는 그래도 제가 좀 오래 했으니까 저는 좀 쉬워도 여러분 어려운 거 그런 똑같은 거지. 상부상조 하자고요.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겠죠. 네, 넘어가요. 자, 계정 과목 가로 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인데 적절한 거 이것도 107회네.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매매, 상품 등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어음이다. 어음 받았다. 어음 받으면 받으러 어음 받으면 받으러 옴. 특히 주된 영업활동 상품이라고까지 써 있으니까 받으러 옴이고요. 만약에 상품이 아니었으면 즉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받으러 옴? 아니고 미수금이죠.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이거 생기초 때 배웠을걸요. 뭔 소린지 모르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긴 또 단기 외상 매출액을 물어봤습니다. 105회 외상 매출금 어쩌고 돼 있어. 그럼 잽싸게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요. 기초잔액 차변이죠. 30만 원이 30만 원 보이면 만단위 30. 그리고 기말잔액은 대변 40. 그리고 외상 매출금 회수 대변이죠. 70. 그럼 이게 얼마냐 이거잖아요. 얼마나 쉬워. T 계정 잽싸게 그린 다음에 숫자만 따다다 뜨면 끝. 110, 30. 그럼 80이지 뭐. 80. 3번. 그죠? 계정 구조는 지금 앞에서 그려드렸으니까 또 자꾸 쓰진 않아요. 한글은 안 써요. 여기서는 외상 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이 얼마냐. 이것도 외상 매출금 계정을 그려요. 근데 뭐가 많이 써 있지? 기초잔액, 기말잔액. 기초잔액 200은 차변. 기말잔액 300은 대변. 그 다음에 전 단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 500. 차변 외상 매출.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조기 회수에 따른 할인액. 이 매출액 반대쪽에 쓰면 되잖아요. 4만 원. 그리고 회수했다. 회수액이 얼마냐? 뭐 길게 써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네. 차변합계 700, 대변합계 304. 700에서 304를 빼면 396. 396. 3번. 됐죠? 됐죠? 이게 102회. 100회 때 이후 거 또 있나? 채권채무 더 있겠죠? 자,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입니다. 외상매입금 기초잔액. 잽싸게 외상매입금 계정을 머릿속에 그리고 부채니까 대변이 기초입니다. 외상매입액 증가 대변. 그리고 환출액. 매입액하고 환출액은 반대쪽에 적으면 되잖아요. 5만원. 그리고 외상매입금 지급액 차변. 기말잔액. 기말잔액 차변이죠. 부채니까. 이건 기초잔액을 물어봤어요. 이걸 기초잔액. 그럼 차변합계 얼마야? 145. 145에서 100을 빼니까 45. 45 어디 갔니? 여기 있네. 됐죠? 이렇게 외상매입금 계정.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대변, 차변 정신없죠? 그런 사람들은 동영상 잠깐 멈추고 외상매입금 계정 구조를 째려보고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이다. 이렇게. 너는 아니까 빠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발음 그러면 안 되고 기회는 드렸잖아요. 그려드렸고 또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강의 시간에도 이거 채권 채무 계정 구조를 외우세요. 분계와 전기 T 계정 구조는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러분 정리 안 하셔도 까먹은 건 또 자꾸 기억을 되살리고 또 암기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죠?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해 오는 게 뭐냐. 그 외상매입금 차변해 오는 거 방금도 했죠. 외상매입금을 지급했거나 환출이나 애놀이나 할인이나 매입 할인 그리고 기말잔액이 차변이잖아요. 자, 다음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매입 이건 대변이죠.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 A가 들어가면 틀려. A가 들어가면 틀려. 1번 탈락. 그 다음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B는 나와야 돼. B는 나와야 돼. B는 나와야 돼. 그럼 2번 아니면 4번. 그 다음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지급했다. 어쨌든 지급했으니까 C도 나와야 돼. 그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이고 D는 이거 입금대 뭐야? 상품 매출에 따른 이거 뭐야? 외상매출금이잖아요. 외상매출금 물어본 건 외상매입금이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103에
약소금을 받았을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과목이 뭐니에요? 상품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이거 고민해야 되나? 0.0001촌에도 받으러 오면 눈에 띄어야지. 특히 상품 매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상품이 아니었으면 미수금도 됩니다.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상품 매매일 때, 상품 매매가 아닐 때 꼭 기억하셔요. 이건 또 뭐야? 빈칸 채우기 적절한 거. 삐리리란 일시적으로 맡아서 이 순간 머릿속에 예수금이 떠오른다면 참 좋겠죠. 일반적 상거래 상품 매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시적이고 유동부채다. 예수금. 맡아두었다는 말 자체를 한자로 쓰면 예수랬잖아요. 그분이 아니고 예수 맡아뒀다는 한자입니다. 한자. 선급 비용 결산 때 비용의 단기분이 아니라 차기분을 차기로 이연시킬 때 비용의 이연. 선수금은 계약금 받았을 때,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할 때. 그죠? 급여 지급 시 하는 순간 대충 뭐가 또 눈에 보이죠? 총급여 중에서 세금 떼고 얼마를 지급했다. 이때 나타나는 유동부채로 적절한 것은 고민할 것도 없이 0.1촌으로 그냥 딱 예수금을 찾아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다음 대손 나왔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다는 얘기네. 대손이 3개? 이건 대손 아닌데? 섞였네. 자, 그 대손 갑니다. 100일회 때 대손 상각비로 적힐 금액이 얼마냐? 이때도 대손 충당 계정 그려도 되고 자료가 딸랑 2개니까 기초 잔액이 5만 원, 기말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20만 원이래.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20만 원이면 충당금으로 먼저 메꿔 주잖아요. 분계로 표시하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20이고 충당금이 원래 대변 요소죠. 대변에 있었는데 대손 발생하면 충당금으로 먼저 메꿔 주죠. 그리고 없거나 부족한 부분을 대손 상각비. 이건 뭐야? 생기초잖아 이거. 15만 원.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지. 생기초인데. 하긴 회계이급도 생기초지만 그 중에도 생기초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그 다음에 요거 방금 했던 거 비슷한데. 자,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104회 때 22년도 문제죠. 많이 써 있어. 이럴 때 T 계정을 잽싸게 그리자. 기초가 대변이죠. 15만 원. 기초. 또 전년도에 충당과 상계했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 아까 앞에서 대손이 발생하면 차변인데 대손 대금 회수하면 대변이다. 이런 얘기 그린 적 있죠. 대손이 발생하면 차변, 회수되면 대변. 바로 이거죠. 이게 20만 원 대변. 일단 분계 일일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기초매출채권, 기말매출채권의 1% 충당금 설정한다. 그럼 그게 바로 기말잔액, 단기말 추산액이잖아요. 기말매출채권의 1%, 1,000만 원의 1%, 1,000만 원의 1%면 얼마야? 1,000만 원의 1%면 10만 원인데? 그리고 기초는요.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만약에 1%였다면 1,500만 원의 1%가 15만 원이에요. 자, 됐죠? 그럼 어쨌든 이거 이거 괜히 했네. 아니 이거 왜 했지? 이거 뭐하러 했지? 추가 설정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대손 발생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말 충당금 물어봤는데 이거 왜 그렸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아까 다른 말로 단기말 추산액이잖아요. 단기말 대손 추산액이 기말 잔액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기말 잔액의 1%만 계산해서 10만 원 구하면 끝인데 이걸 왜 하고 있었냐? 이 바보 같은 이라고. 괜히 했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만 딱 파악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딱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이것만 구하면 돼.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추가 설정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대손 발생이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못 구해요. 이건 더 이상 못 구해. 근데 물어본 게 요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기말 매출 채권의 1% 끝 이겁니다. 쉬운 거. 알고 보면 쉬운 거지. 알고 보면 겁나 쉬운 건데 근데 딱 눈으로 보면 벌써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막 신나게 분석하다 보면 뭐가 또 비어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 시험 보러 갔더니 이게 문제 3번에 있어. 그럼 A형 문제지 받은 사람은 3번에 있어요. 이거 풀다가 벌써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 그러면 실기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실기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같으네. 마지막 문제. 다음은 아마 재고자산일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이제 쉬어야 되겠네. 그죠? 다음 설명에 대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건데 현금의 입금은 발생. 돈이 들어왔는데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하는 순간 답이 보이죠. 답이 보이죠.
일단 돈을 받았는데 뭘로 처리할지 얼마를 처리할지를 정확하지 않다. 이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선수금이 아니라 가수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돈을 줬는데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불확실하다. 가지급금.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 어음 받은 거 받으럼. 이런 건 진짜 거저먹기에 가까운 쉬운 문제입니다. 앞 시간에 비해서 이번 시간은 길지는 않은 것 같죠. 대손 내용이 중요하니까 대손을 좀 잘라서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대손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회계 2급이 끝이 아닙니다. 회계 1급, 세무 2급과도 또 똑같이 계속 나와. 대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요 풀이 방식 관련 설명 같은 걸 잘 기억하시면 회계 1급 가서도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뭔가 보셨다시피 재고자산 파트입니다. 교재에 있는 분들은 교재 답 보지 말고 해설 보지 말고 실력대로 일단 풀어본 다음에 안 풀리는 건 안 풀리는 대로 넘기세요.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제 교재 없으신 분들은 뭐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의 재고자산 파트를 보고 나서 예습 미리 잠깐 해두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제발.